바다와 호수, 강을 넘나들며 수십 개의 영상이 거의 사람처럼 생겼지만 보통 사람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속을 움직이는 생명체를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카메라에 잡힌 가장 신비로운 실제 인어 목격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인어 이야기.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엄청 빠르게 퍼진 영상이 있었어. 그 영상에서 호수 옆 데크에 앉아있는 인어 같은 생물체가 나왔는데 정확한 장소는 끝내 밝혀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했지. 그 생물체는 인어처럼 생겼지만 영화나 책에서 흔히 보는 우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 누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 신비로운 존재가 갑자기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사라져버렸어. 울프 리버의 인어. 이스콘신의 울프 리버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보트 뒤쪽에서 갑자기 철퍼덕 소리가 나는 걸 봤어. 그 소리에 바로 시선이 쏠렸지. 그때는 대부분 커다란 물고기 때문인 줄 알았어. 수면 위에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니까 둥글고 검은 머리에 몸통이 작고 꼬리 지느러미로 끝나는 이상한 수중 생물이 보이더라. 모양이 대중적인 인어 이미지랑 살짝 비슷했지만 이 생물이 진짜 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야. 해석하기 나름이네. 육지로 올라오는 인어. 이 영상은 인어 같은 존재가 바위 더미 위를 힘겹게 기어오르는 장면이야.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어 팬이 코스튬 입고 주목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 그런데도 비슷한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 가장 최근 건 자메이카에서 있었대. 길 가던 사람이 바위 뒤에 숨어있던 인어 같은 생물을 우연히 봤다는 거야. 이 영상은 지금도 엄청 논란이 많아. 아직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CCTV에 찍힌 인어. 프랑스의 한 다이빙 강사가 늦은 저녁에 수영장에서 철퍼덕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갔는데 현장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시설 CCTV를 돌려봤지.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여성이 수영장 구역으로 들어와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잠시 후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다리가 꼬리로 변한 것처럼 보였어. 완전 인어 꼬리 같았지. 그 후에 그 신비로운 여성은 수영장을 나갔고 여러 번 찾아봤지만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세이렌. 밤에 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배에 탄 한 사람이 주변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찍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지. 녹음이 선명하게 잡혀서 그 이상한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 그 남자는 좀 당황하면서 이거 세이렌 소리 아냐? 라고 했어. 전설 속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인간 같은 바다 생물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고래나 다른 바다 동물이 소리내는 거일 수도 있지라고 평범하게 설명하기도 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섬뜩한 바다 이야기들 때문에 그 소리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궁금증만 남아있어. 북부 미시간. 북부 미시간의 한강에서 탐험하던 사람들이 물속에서 실제 인어처럼 보이는 게 펄떡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카메라에 그 순간이 잡혔는데 그 존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부러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있었지. 처음 보면 진짜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신화 속 생물이 발견된 줄 알 정도야.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 영상에 나온 건 팬텀이라는 프로페셔널 여행 인어야. 미시간 호수와 강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멋진 실리콘 인어 꼬리를 보여주며 공연하는 사람이지. 피지 인어. 1800년대에 유명한 쇼맨 피티 바넘이 피지 인어라는 전시물을 크게 홍보했어. 그게 순식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지. 처음에는 1842년 뉴욕에 있는 바넘의 아메리칸 뮤지엄에서 공개됐는데 그때는 자연계에 대한 과학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신화 속바다 생물 이야기가 엄청 퍼져 있었거든. 몇 년 뒤에 밝혀졌지만 그 인어는 진짜 생물이 아니라 완전 가짜였어. 어린 원숭이 상체를 물고기 꼬리에 꿰매서 말린 미라 같은 모습으로 만든 거였지. 속임수가 드러났지만 교묘한 제작 기술과 바넘의 대대적인 홍보 덕에 그건 19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기이한 전시물 중 하나가 됐어. 드론에 찍힌 인어.
바다 위로 드론을 날리던 젊은 유튜버가 갑자기 아래 바위 사이를 움직이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어. 영상을 보니 인어처럼 보이는 모양이 물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어서 운영자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지. 확대해서 보니까 유선형 몸매처럼 보이긴 했는데 정확한 모습은 여전히 알기 어려웠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사실 돌고래나 다른 바다 생물이 그냥 지나간 걸 수도 있잖아. 드론이 천천히 다가가니까 그 형체가 물속 더 깊이 내려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갑자기 사라져서 드론 조종사가 완전 어리둥절했는데 드론이 바다에 추락할 위험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생물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그냥 바위 사이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평범한 물고기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지. 인어 멜리사. 휴가 나들이 중에 누군가가 얕은 풀장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인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걸 찍었어. 금발머리의 그 인어가 물가 근처에 누워서 꼬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고 지느러미를 살살 흔들면서 햇볕을 쬐고 있었지. 영상 내내 카메라 뒤에서 찍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척 완전히 자연스러워서 장면이 더 신비롭고 진짜처럼 느껴졌어. 처음 보면 진짜 인어가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전설 속으로 사라진 줄 알 정도야. 그런데 사실 이건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어 멜리사라는 사람이야. 그녀는 멋진 인어 복장으로 공연을 하면서 팬들을 사로잡는 인물이거든. 정교한 의상과 연출로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를 완전히 흐려놓는 거지. 가장 오래된 인어 목격 사례. 사람들이 인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런데 온라인에 꽤 오래된 영상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지. 물속을 헤엄치는 인어가 나오는 영상인데 함께 올라온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은 대략 75년 정도 된 거라고 해.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힌 가장 초기이자 중요한 인어 목격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더라. 현대 CGI로 오래된 필름 느낌을 낸 거 아니냐거나 정교한 편집 기술로 만든 거라는 의견도 많아. 결국 이 목격담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증명되진 않았어. 스리랑카 인어. 2021년에 스리랑카 해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현지 사람들이 해변에 좌초된 인어를 발견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 그 생물은 모래 위에 엎드려 있고 꼬리가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니까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날카로운 시소리를 내면서 놀라게 했대. 나중에 퍼진 이야기로는 심각한 바다 오염 때문에 이 인어가 해변으로 밀려왔고 육지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야.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어딘가에서 잘라리라는 생물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왔어. 잘라리는 물의 요정이나 인어 정도로 번역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부르며 모여들었대. 목격자들은 생물의 상체를 천으로 덮어줬는데 꼬리는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바다로 돌아가려 애쓰는 것 같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물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려서 혼란과 추측만 가득한 장면이 됐지. 자메이카 해변. 또 다른 인어 목격 영상이 화제가 됐어. 특히 한 가지 디테일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난리였지. 자메이카 해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물속을 움직이는 이상한 형체를 봤대. 대부분의 인어 목격은 동물 착각이거나 연출된 거라고 치부되는데 이 영상은 좀 달랐어. 그 형체가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거든. 강한 파도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보통 사람한테는 엄청 힘들 텐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평범한 수영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뭔가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 강한 조류를 그렇게 쉽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대. 그래도 더 선명한 증거가 없으니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과 궁금증이 공존하는 상황이야. 동네 호수의 인어. 가족들이 동네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공기를 마시려고 떠오르는 인어 같은 걸 봤어. 주변 수영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소리 지르며 물속을 가리키니까 꼬리가 잠깐 보였지. 그 인어처럼 보이는 수영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쳤고
카메라도 계속 따라갔어.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신비로운 게 아니었어. 그냥 부모님과 함께 호수에 온 여성이 최근에 인어 꼬리 핀즈를 샀는데 그걸 테스트해보려고 수영한 거였대. 새로 산 꼬리를 입고 수영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완전 신기한 걸로 착각한 거지. 진짜 인어는 아니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인어처럼 헤엄치는 기분을 제일 가까이서 느껴본 순간이었을 거야. 인도네시아 인어. 2018년에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해변의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 몇몇 해변 방문자들이 인어를 잡았다고 주장했거든. 물에서 그 생물을 끌어올리자마자 이상한 모습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 신화에서 보던 예쁘고 사람 같은 인어가 아니라 거칠고 가죽 같은 피부에 덩치 큰 동물 같은 느낌이었어. 이 발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마자 바다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이 훨씬 현실적인 설명을 내놨지. 바로 듀공이라는 바다 포유류였어. 매너티와 가까운 친척인데 유선형 몸매와 인어 같은 꼬리로 유명하잖아. 사실 예로부터 듀공이나 비슷한 바다 동물들이 고대 인어 전설의 원조였을 거라고 믿어. 멀리서 본 선원들이 실루엣을 보고 신화 속 바다 생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 덴마크 뼈 전시. 코펜하겐 박물관에는 정말 독특하고 신화적인 유물들이 많아. 그 중에서 일부 방문객들이 진짜 인어 유골이라고 믿는 전시품도 있지. 표본마다 다르게 진열돼 있는데 어떤 건 똑바로 세워놓고 또 어떤 건 편안하게 누워있게 해서 특징을 더 잘 보이게 했어. 이런 다양한 연출이 이 신비로운 생물들의 특이한 형태를 강조하려는 거야. 여러 역사가와 연구자들이 뼈를 꼼꼼히 살펴보고 진짜 유골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직 논란이 많고 증명된 건 아니야. 진짜든 가짜든 간에 이 인어 전시를 보면 옛날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발견을 하고 전설적인 바다 생물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법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정말 흥미로워. 드론 인어들.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 근처 바다 위를 날던 드론이 수십 개의 이상한 형체가 바다에서 계속 뛰어오르고 내려앉는 장면을 찍었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어 아냐? 하면서 엄청 추측했지. 멀리서 보니까 가늘고 길쭉한 몸매에 물속 움직임이 사람 같은 느낌을 주니까 더 신비롭게 보였거든.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훨씬 평범한 설명이 나왔어. 물속에 있던 건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돌고래 물이었어. 매끈한 몸과 함께 헤엄치는 패턴이 신비로운 착시를 만들어낸 거지. 크로아티아 인어. 2013년에 크로아티아의 한 다이빙 장소에서 다이빙 준비를 하던 남자가 카메라를 미리 세팅해놨어. 주변 풍경과 자기 점프 장면을 같이 찍으려고. 그런데 평범한 다이빙 대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을 포착했지. 바다에서 인어 같은 형체가 살짝 튀어 올라왔다가 금방 다시 잠수하는 거야. 너무 짧아서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어.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니까 인어를 닮은 모양이 확실히 드러나더라. 그 찰나의 장면 때문에 궁금증과 추측이 엄청 많았지만 그 생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야. 해석은 너한테 맡길게. 유타 회수 작전. 유타의 한적한 해변에서 갑자기 수상한 장면이 펼쳐졌어. 카메라에 방호복을 입은 두 사람이 물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찍혔거든. 근처에는 이미 다른 형체 하나가 덮여 있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된 것 같았어. 끌어올리는 그건 밝은 초록색 꼬리가 빛에 반짝였고 잇몸은 거의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지. 자세한 장면이 더 찍히기도 전에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려서 바위 뒤로 재빨리 숨어버렸어. 영상은 곧 끝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지. 영상이 퍼진 뒤에 일부 시청자들은 이 사람들이 특수작전팀일 거라고 추측했어. 오랫동안 음모론이나 특이 연구 커뮤니티에서 얘기되던 미확인 생물을 회수하는 임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갑판에서 만난 존재. 레드해에서 연구 탐사를 하던 중에 바다 생물팀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하고 좀 소름 돋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엉킨 장비 사이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그런데 그게 꼭 인어처럼 생겼더라고요.
연구자들이 뭘 건져 올렸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평소 얕은 물과 사람을 피하는 미지의 종일 거라고 추측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몸 상태가 알려진 바다 생물과 너무 달라서 훨씬 더 이상하다고 했고요. 어쨌든 진실이 모였던 연구팀은 이 일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문으로만 남았고 바다를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에 한 겹을 더하게 됐죠. 그랜드뱅크 목격 사건. 2018년에 뉴펀들랜드 그랜드뱅크에서 한 어부가 배에서 쉬고 있는데 근처 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창백한 형체가 엄청 부드럽게 수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잠깐 동안 인어처럼 보이는 상반신이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게 찍혔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다가왔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부드럽고 조절된 움직임을 보고 어부는 이 존재가 주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느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신비한 존재들이 가끔 조용한 날에 몰래 수면으로 올라오는 숨겨진 통로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호수에 떠도는 그림자. 브라질에서 조용히 캠핑을 즐기던 중에 엘리아라는 캠퍼가 평범한 하루를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바꿔놓은 영상을 찍었어요. 호수를 촬영하던 중에 카메라에 창백한 형체가 천천히 물 위를 떠다니는 게 잡혔죠.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래쪽에 긴 꼬리가 물속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갈색빛이 도는 금발 머리카락이 어깨 주위에 부드럽게 흩날리면서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나중에 이 영상이 퍼지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 생물의 움직임이 너무 매끄럽고 일정해서 일부러 연습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어부들은 이 호수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른 세상에서 온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빗속에서 2번 나타난 존재. 2004년에 가족이 사노해에 놀러 갔을 때 그냥 바다를 찍던 평범한 순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수면을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부드럽고 잔잔한 움직임으로 형체가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파도 아래로 사라졌죠. 그리고 바로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잇몸은 사람 같고 아랫부분은 강하고 유연한 지느러미처럼 물을 가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선명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해안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랑 똑같았어요. 신비한 존재들이 아주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요. 이 생물이 짧게 2번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진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눈에 거의 걸리지 않도록 엄청 잘 숨는 존재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일광욕하는 형체. 베니스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운하와 관광객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2004년에 한 커플이 물가 근처 콘크리트 블록 위에 이상한 존재가 쉬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존재는 아주 편안해 보였고 꼬리를 살살 좌우로 흔들면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몸을 완전히 풀고 가끔 꼬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어떤 바다 동물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쉬거나 체온을 조절할 때랑 비슷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물이 사람 많은 곳을 피할 텐데 왜 여기 있었냐고 했지만 베니스 목격 사례는 그 반대를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에 유난히 조수가 낮아서 낯선 바다 생물이 운하 가까이까지 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더라고요. 신비로운 포획. 2025년 10월에 인도 어부팀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그물이 풀리는 바람에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었어요. 그 짧은 혼란 속에서 물속에서 형체가 순식간에 솟아오르더니 떨어지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재빠르고 유연하게 낚아채 갔어요. 영상에는 긴 흰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아랫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듯한 모습이 찍혔죠. 전체 사건이 1초도 안 됐는데도 너무 선명해서 모두들 충격받았대요. 일부 바다 연구자들은 인도의 깊은 해협 지역이 예로부터
이상한 바다 이야기로 유명하다고 하면서 깊은 곳에서 교란이 일어나면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 일시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모래지기뼈, 샌드키퍼 본즈. 쇠이 섬의 외딴 해변 구역에서 해안선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모래 속에 반쯤 묻혀있는 이상한 모양을 발견했어. 주변 모래를 조심스럽게 치워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뼈들이 나왔지. 그 유해에는 길고 매끄러운 지느러미 같은 곡선으로 이어지는 척추가 있었고, 갈비뼈는 사람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였어. 파도와 바닷물이 계속 닿는 해변에 있었는데도 뼈들이 이상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단 말이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관찰해보니 그 해안의 특정 모래 지역에는 산소가 매우 적은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어서 분해를 늦추고 유기물을 보호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 만약 그 장소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이 해골은 수백 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조수 변화로 마침내 드러난 거겠지. 폭풍의 잔재, 스토엄 랩넌트.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해안선을 엄청나게 바꿔놓으면서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발견들이 쏟아졌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어떤 해변에 이상한 형체가 떠밀려왔다는 소식이 나왔지. 그 몸은 사람 같기도 하고 바다 생물 같기도 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발견한 사람들이 금방 주목하게 됐어. 유해는 많이 풍화되어 있어서 폭풍이 오기 훨씬 전부터 거친 바다를 떠돌았을 가능성이 커 보였어.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해수 온도 변화, 산소량 변화, 그리고 강한 해류가 생물을 약하게 만든 뒤에 폭풍이 상륙하면서 해변으로 밀려온 거라고 추측했지. 하지만 공식 조사나 전문가 확인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 사건은 폭풍 후유증과 관련된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붉은 벽거인, 레드 크레스트 자이언트. 남중국해에서 낚시하던 어부들이 배 근처에서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했어. 그 생물의 등은 긴 붉은 털로 덮여 있었는데 물속을 움직일 때마다 그 털이 물에 흘러넘쳐서 정말 기묘하고 인상적인 광경이었지. 어부들 말로는 그 생물이 배 위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 같았대. 마치 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린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 엄청난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깊은 바다, 극한 압력과 어둠이 해양 생물을 독특하게 진화시키는 곳에 사는 존재일 거라고 추측했어. 희미한 물속 빛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붉은 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바다 생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줬지. 도달하지 못한 심연, 데프스스 얼리치트. 2015년에 해변에서 발견된 사건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면 가까이 오면 힘이 약해지는 신비한 바다 생물 이야기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어. 파도가 빠져나간 해변에 이상한 형체가 떠밀려온 거야. 그 몸은 사람처럼 보이는 특징이 뚜렷했지만 자연스럽게 생긴 꼬리가 달려 있었어. 피부는 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풍화되어 보였지. 어떤 사람들은 전날 밤 강한 수중 교란이나 강한 해류 때문에 생물이 위로 떠밀려 올라와 결국 해변에 닿았을 거라고 했어. 발견 장소가 지역 민담에 나오는 신비한 바다 존재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목격자들은 이게 진짜 발견인지 아니면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또 하나의 이야기인지 확신하지 못했대. 1초의 증거, 언세컨드 프루프. 2007년에 호주에서 프로 다이버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어. 사람 같은 상체에 길고 부드럽게 위로 움직이는 꼬리가 달린 형체가 잠깐 나타났지. 그 장면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곧 시야에서 사라져서 다이버는 그저 순간적인 녹화만 남겼어. 그 후로도 여러 번 다이빙을 했지만 물은 잔잔했고 비슷한 움직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짧은 클립을 검토해보니 움직임이 기계적이거나 조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생물이 단순한 호기심에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조용히 깊은 물속으로 돌아간 거라고 추측했지. 그 짧은 영상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조각으로 남아있어. 바다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 무언가를 잠깐 엿본 듯한 느낌이야. 강의 미끄러짐, 리버 글라이드. 켄터키의 컴버랜드 폭포는 보통 빛나는 안개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2019년에는 훨씬 더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몇몇이 폭포 근처 흐르는 물 위에 창백한 인어 같은 형체가 떠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지. 몇 분 동안 그 형체는 수면 가까이 머물면서 물살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가끔 의도적인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대. 민물 환경에서 이상한 생물을 보는 건 극히 드물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아니라 강에 적응한 수생 생물의 일종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결국 그 형체는 바위 사이를 지나 강 하류로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한테는 추측과 풀리지 않은 질문만 남겼지.